언제부터 안 줘도 되는 걸까? 아직 좀 먼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오늘 이 함수. 자, 첫 번째는 뭘 다루냐면 유리식에 대한 이야기.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게 식 자체에 대한 연산 중에서도 뭐가 잘 나오냐면 부분분수 해결입니다. 부분분수 해결. 이 부분분수를 해결하는 이 유형은 사실은 무엇과 연계가 되냐면 시그마 단원과 연계가 되죠. 그죠? 대수에서의 시그마 파트의 문제들을 보시면 부분분수 해가지고 쭉 나열해서 서로 소거되고 없어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분분수 식을 가끔 이제 잊으신 분들이 있는데 부분분수 기본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일반적으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쓰죠. 요게 일단 가장 기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는 이런 거. 자, 분모가 이제 곱이 3개짜리. 보통은 얘네도 x에 관한 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나요? 부분분수를 2번 써서 하지 않고, 이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 x 더하기 1, x 빼기 2, 분의 x제곱 플러스 3. 자, 예컨대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를 부분분수를 정리를 해야 돼. 뭐 어떻게 하죠, 이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a분의 g1x b분의 g2x c분의 g3x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얘는 보통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놓는다고. x분의 a x 플러스 1분의 b x 빼기 2분의 c 놓고 뭘 하냐면 얘를 통분을 해요. 통분 후 항등식을 이용한다. 부분분수는 이 정도 아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의 확장된 버전이 있는데 시그마 단원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쪽에서도 사실은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분의 1 더하기 2, 3,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10, 11, 12분의 1 이런 거를 구해라. 자, 얘는 사실은 공수의 탈을 쓴 대수 문제인 거죠. 시그마를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대수의 탈을 쓴 공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3개짜리 이렇게 생긴 부분분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걸 이제 시그마 기호를 쓰시면 확실히 좀 편하긴 편해요. 어차피 선행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 이 유형은 고1 내신에도 나오고 고2 내신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3개짜리는 우리가 부분분수를 2번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이렇게 다 쪼개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 왜 계속 내려와요? 내가 내리진 않았는데 뭘까?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중력 때문일까? 중력 때문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는 거 아닐까? 껐다 키지 않았잖아. 누가 껐다 켰니? 아니지. 더 볼게요. 자, 얘는 풀이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운데 있는 k 플러스 1분의 1을 일단 밖으로 꺼냅니다. 이렇게.
밖은 아니고 맨 앞으로. 시그마 밖으로는 못 나가죠. 그래 놓고 요거를 부분분수를 먼저 계산을 해요. 요 k 플러스 2분의 1. 자, 요거를 부분분수를 쪼개면 이렇게 나온다고. 2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두 개짜리 부분분수식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k 플러스 1분의 1 밖에다 꺼내놓은 거를 속에다가 넣어서 다시 곱해줍니다. 즉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은 맨 밖으로 2분의 1에 시그마 안에는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괄호 열고 k 플러스 1이랑 k랑 곱해줘요. 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1이 곱해지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너를 이제 쪼개면 실제로는 너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2분의 1에 1, 2분의 1 빼기 2, 3분의 1 더하기 2, 3분의 1 빼기 3, 4분의 1 마지막에 10, 11분의 1 빼기 11,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싹 없어지죠. 뭐만 남아? 너랑 너만 남아요. 요게 이제 얼마? 132인가? 그럼 쟤랑 이제 통분을 해서 그럼 저기다가 66을 곱해야 돼. 66 빼기니까 65. 2로 나누면 132 곱하기 2니까 264분의 65가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결론은 알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거만 아시면 돼요. 너를 쪼개면 이제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면서 호로록 없어진다. 얘처럼. 여기 이제 3개짜리. 3개짜리는 보통 너네가 어떻게 하려고 드냐면 부분수 한 번 하고 부분수를 한 번 여기서 더 하려고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부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서로 이웃한 것끼리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두 개 쭉쭉쭉 없어집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유리식 파트는 거의 부분분수 말고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기본적인 부분분수, 뭐 분수 연산 뭐 이런 것들 뭐 식끼리 나눗셈 하고 그런 거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것들이고.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 중요해요. 성질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함수인데 자, 유리함수는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유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죠. 그죠? y는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원래 이제 x분의 1에서 파생이 되는데 자, 요런 구조.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ax 플러스 b분의 뭐 cx 플러스 d 아니면 a, b, c 보통은 거꾸로 쓰죠. 거꾸로 썼다. 분자가 ax 플러스 b를 쓰는데 a, b, c, d 자, 이렇게 쓰는 편이고 a 대 c랑 b 대 d랑 이제 보통은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죠. a 대 c는 b 대 d가 아니다. 왜 이거를 조건을 쓰냐면 만약에 비율이 서로 같으면 약분이 됐겠지. 약분이 되면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상수함수인데 조금 특이한 상수함수 어떤 함수? 너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는 비어있는 함수. 만약에 너가 등호가 성립하면 어떤 모습이 나온다? 가다가 뻥 뚫려있다 이렇게. 어디서? x는 마이너스 c분의 d에서. 뭐 이런 디테일까지 아시면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되게 심화 내용이에요. 내신에서도 좀 어렵게 이제 여러분을 낚는 뭐 이런 포인트들인데. 유리함수 저렇게 나오면 이런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잘 못하죠. 직선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 구하는 거 알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그죠? 요렇게 대각선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지만 AD를 바꿔주고 BC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 이게 좀 더 좋냐? 특히 여러분 교육과정부터는 이게 좀 좋아요. A, B, C, D
이거에 이 행렬 있죠, 행렬. 갑자기 행렬이 나온다고 신기하죠? 행렬에 역행렬이 있어요. 역행렬은 뭐냐면 너랑 곱해서 이제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역행렬인데, 이게 이제 구할 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앞에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AD-BC 분의 1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조가 얘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편이 좋다. 요건 나중에 행렬 수업할 때 쨌거나. 그래서 역행렬이래. 역함수의 함수를 언제든지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K값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요 점근선의 교점까지 어떤 거리. 그래서 우리가 원래가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K값이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멀어지죠. 그죠? 이쪽 방향이 뭐냐면 K가 증가할 때, K가 0보다 클 때, K가 음수가 되면 이제 너가 뒤집어져서 반대쪽, 기본적으로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함수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상 함수 위의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의 넓이 S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K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유리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요소를 품고 있냐면, 두 선분의 어떤 선분의 길이에 어떤 곱이 일정한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곱이 일정한 요소에서 우리가 당연히 뭐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냐면 합의 최소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출제하기가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고, 당연히 뭘 이용하냐면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좀 경험이 있다면, 유리함수 파트에서는 곱이 일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향성이 많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는. 어차피 유리함수는 포인트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보다 곱이 일정하다. 두 번째는 대칭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점근선이 있다 정도. 점근선은 보조적으로 간간히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이 있고, A, B는 평행이동에 해당하고, 그리고 K값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멀어진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대칭성이 있죠.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 씁시다. 첫 번째가 점대칭 있죠. A, B에 대한 점대칭. 두 번째는 선대칭이 있는데, 이 선대칭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냐면 x 더하기 y는 a 플러스 b 선대칭. 선대칭이 하나가 더 있죠. x 빼기 y는 a 빼기 b. 외우기는 쉽죠. 각각에 대한 선대칭이 있다. 그림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a, b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점 자체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지만 너를 지나가며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 너를 지나가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함수죠. 그래서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에도 곧잘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옛날 중동고등학교 대수 기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수니까 지수함수가 나왔어. 이렇게 생긴 2x승이 나왔고, 이쪽이 이제 로그 2x랑 로그 3의 x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과 만나는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x1, y1, 여기가 뭐 x2, y2, x3, y3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x1, y1보다 x3, y3이 크다. 이게 이제 니은버 선지인가 그랬어.
이걸 애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거의 최초로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한다고? 곱이라는 게? 유리함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유리함수에서의 K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리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잘 보시면, 둘 중에서 K값이 누가 더 크겠어? X1, Y1 쪽이 더 크죠? 그죠? 왜냐면 더 멀죠?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 둘의 곱인 X1, Y1이 X3, Y3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뭐 선지가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5년 전? 5년보다 더 됐나? 한 7년 전에 나왔던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무슨 성질을 사용을 한 거냐면 Y는 X에 대한 누구의 대칭성? 요 원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대칭성 뿐만 아니라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본 문제는 기껏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의 만남만 봤을 텐데 이제 그거 대신에 이제 대칭성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유리함수라든지 뭘 쓴 문제도 있을까? 유리함수 말고도 여기다가 활용을 한 게 뭐가요? 무리함수 안 돼요. 왜? 무리함수 대칭성 없어요. 내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Yx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어떤 함수나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사인함수 Yx 대칭인가요? 지금 이 유리함수가 Yx 대칭이라서 이걸 쓴 거거든? 사실은 뭘 사용했냐면 원을 사용했어요. 원을 사용해서 나온 기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파악을 하시면 출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리함수로 쓴 적이 있어? 그러면 원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유리함수는 이 정도. 그래서 유리함수랑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내 문제를 조금 풀고 잠시 쉬었다가 무리식이랑 무리함수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봅시다. 응? 제 시간에 가죠. 학원 보통 몇 시에 끝나죠? 학원이 보통 10시까지 아니 9시 한 40분? 9시 반? 알았어, 9시 반. 테스트 오답을 다 했으면 9시 반. 아니 10시까지는 안 걸려요. 자, 얼른 하면 되잖아. 얼른 풀면 되지. 이거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려요. 문제 선생님이 많이 줄였어. 1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 빼기 3분의 2x 플러스 k. 자, 일단 일반형으로 되어 있죠.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이제 k 값도 알 수 있고 뭐 점근선도 알 수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시는 편이 좋기는 좋은데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봤더니 y는 점근선이 일단은 3이랑 2죠. 그래서 x 빼기 3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텐데 통분해서 올라가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2x 플러스 k가 돼야 되지. k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k 값이 양수라는 건 문제에서 나와 있고 k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가 양수라는 거는 어찌 됐거나 2랑 3을 기준으로 이쪽에 그려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해 보시면 0, 마이너스 3분의 k를 지난다는 거는 y절편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0이 이쪽에 있고 너가 음수라는 얘기는 x축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절편을 하나를 확정을 지으면서 얘가 이제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파악하기 좋아요. 기억번. 너랑 당연히 만나지 않죠? 그게 점근선이니까 니은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인가? 두 점근선이 3이랑 2니까 x 더하기 y는 5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그지? 그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디귿번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가? 그림을 잘 살펴봤더니 다 지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이 된다. 2번 역함수 어떻게 한다? 3과 1은 서로 자리를 바꾸고 BC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의 x가 마이너스가 안 붙었지? 그럼 그냥 3과 1 자리 바꾸면서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A, D를 서로 자리를 바꾸고 D 대신에 마이너스 D를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쓰셔도 BC에 마이너스 붙인 거가 같은 효과가 되겠죠? 바로 나올 것 같고 3번은 누가 봐도 뭐 하는 문제겠어? 정확히 1000번 대입하는 문제 일리가 없죠. 그냥 졸라 대입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는 그냥 그런 문제죠. 이번 숙제에도 그런 문제 있었지, 그지? F 여러 번 대입해갖고 대입하다 보면 언젠가 반복이 된다.
대표적으로 반복이 많이 되는 함수가 유리함수예요, 사실은. 대입하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1을 처음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나오고 3분의 1 들어가면 3분의 4분의 1이니까 맞나? 몰라요? 3분의 1 나오고 3분의 1 그지? 4분의 1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나오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땡땡땡 반복이 되진 않지만 최소한 규칙성은 나온다. 그래서 2번.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뭐 오타가 아닐까? 뭘까? 둘 중에 뭐가 뭘까? 아무거나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아무거나 안 해도 답이 없는데. 처음 1번에 1번 아니면 2번 하라고 아무거나 해. 1001분의 2번이네 그러면 그지? 2번이 분모가 1001이겠지. 미안해. 또 늦게 끝나는 것도 되게 싫어하니까 열심히 해볼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보통은 되죠. 끝나고 부대찌개 먹으러 가야지. 나도 2분 드실게요. 1인분. 진짜요? 응. 생각하세요. 원래 1인분 먹어요. 그럼요. 이런 분은 한 가마솥 가마솥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기보다 소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를 A, B라고 잡으면 여기는 A, K, B가 되겠죠. 사실은 너가 원래 A, A분의 1이기는 한데 분수식 싫으니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너가 또 A, B면 여기는 K, A, B가 되겠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직각형이다. 거기 뭐 이제 XY 축에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럼 이제 요 길이는 K-1 A고 요 길이가 K-1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K-1의 제곱 AB가 원래 2분의 1까지 한 게 50이니까 100이죠, 100. 근데 AB가 얼마냐면 1이죠. 그럼 AB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너는 너 위에 점이다. 그러니 K는 11 나오겠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다음에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함수와 직선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다면 이 그림만 잘 그리라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유리함수의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해달라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덜어 있습니다. 느낌 자체는 뭐랑 좀 유사하냐면 지수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랑 조금 비슷해요. 어쨌거나 점근선이 있다는 점에서 점근선을 살려서 잘 표현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x 플러스 1분의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너가 3이 되면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요거의 절대값을 씌우는 상황. 자, 그러면 처음에 점근선 3이랑 점근선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y축의 위치는 몰라도 되지만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0, 해서 대입을 x축의 위치는 여기 너보다 좀 아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왜냐면 얘가 3이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부터 10까지를 착착착착 갖다가 그으면 되죠. 1을 갖다가 그으시면 2개, 2 들어가도 2개, 3개 들어가면 3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점에서만 만나고 그 다음에 4일 때도 2개, 5, 6, 7, 10까지 계속해서 2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정확히 3일 때만 한 점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다 2점에서 만나니까 답은 19가 되겠지, 그지?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6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유리함수는 근데 상당히 중요도가 있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6개. 그리고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죠? K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습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형은 거의 표준형으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x 서로 나눈 거 1분의 5 해서 이 부분 써주시고 이제부터 남산을 한다는 거지. 통분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5인데 우리는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15니까 k 플러스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통분됐을 때 k가 딱 남겠죠. 그죠?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x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점근선이 3인데 원래는 k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k가 양수면 이쪽. 아니지, k 플러스 15가 양수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면.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면.
그리고 1을 경계로 하는 거니까 x는 1에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1에서의 뭐 극한을 안 배우긴 했지만 1에서의 좌극한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1을 이제 대입을 하겠죠.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 요게 이제 요 값인 거지, 그지? 그리고 요쪽 점근선이 y는 5인 건데, 그러면 너의 원소 중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6개라는 거는 너가 이제 5잖아? 만약에 위쪽이면 6, 7, 8, 9, 10, 11까지가 치역에 들어가고 12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얘가 11까지는 들어가고 11보다는 얘가 커야 되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도 k가 마이너스 15보다는 작은 이렇게 만족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쪽이면 거꾸로지. 4, 3, 2, 1, 0, 마이너스 1까지는 만족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고 누가? 여기 1에서의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또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요거 구하시고 k 값 구하시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괜찮죠? 계산 안 해줘도 되죠? 7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두 점근선의 교점이 A, 그 다음에 다음 직선 딱 봐도 어딜 지나가냐면 2,1을 지나가는 정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는 양수인 그때 두 점근선과의 교점이 BC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 유리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만 중요한 상황. 점근선만 딱 잡아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2죠. 그래서 여기가 마1, 이게 y는 2. 그리고 우리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어디였냐면 2,1을 지나가는 녀석이어서 2,1이면 요 정도 되겠죠. 2,1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지금 A인 거고 각각 점근선과의 교점이 BC가 되겠죠. 어느 쪽이 B고 어느 쪽이 C인지는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이만큼 너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교점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비율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비율로 찾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즉 1대 m이라는 소리인데 요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1부터 2니까 1이죠. 그럼 가로 길이는 당연히 얼마냐면 m분의 1입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일부터 2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부터 너까지는 3m이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 더하기 3m.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당연히 뭐 하겠어? 전개해서 산술기야. 넘어갑니다. 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같은 거 이제 풀 때 쓸데없이 유리함수 안 그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시고 그래야 될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만 이제 딱 골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보통은 유리함수 문제니까 너네가 유리함수를 그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유리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거지. 정확히 11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금방이에요. 딱 맞을 것 같은데? 기억이 무슨 말도 안 돼. 응? 기억 틀린 거 맞죠? 글쎄?
왜? 이상해? 이상한 거 볼까? 말도 안 되면 틀린 거겠죠. 발레가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발레를 찾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억번 F4가 F 역함수 4랑 함수값이 같다면 그렇다는 건 fx와 f의 역함수가 서로 x좌표가 4인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인데 그럼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까? y는 x 위에 안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감소하는 계형인 경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요 유리함수 계형이 두 가지잖아. 자, 증가하는 함수 계형이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너랑 역함수 y의 교점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다. 이런 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a 값이 양수면 4,4를 지난다면 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감소함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돼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이제 너의 역함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개 잘 그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감소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놓이게 되냐면 y는 x 위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감소함수라고 해서 항상 교점이 y는 x 위에 이제 없는 게 존재한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건 간에 y는 x 위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으니 f4는 4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4,4를 대입을 해본다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4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는 4가 되는데 a는 0이 아니고 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것 중에서도 당연히 a가 적당히 들어가면 4가 되는 거는 만족할 만하죠. 예를 들면 b가 뭐 0이야. c는 뭐 1이야. 그럼 넘어가서 계산해보면 a 값이 나오죠. 이런 a, b, c가 존재할 수 있지. 충분히 발레가 되고 기억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고 니은번 fx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f0이 0이라면 a는 c제곱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그러면서 f0이 0이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요런 데 예컨대 있다고 치면 지금 여기 직교 좌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나는 거지.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예컨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케이스. 그럼 이제 A는 C제곱인가? 자,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Y는 X 위에 있으려면 우리 함수가 X 플러스 B 분의 A 더하기 C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B, C죠. 즉 너랑 서로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0,0 대입하시면 A는 마이너스 BC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B가 C이기 때문에 C제곱이 되는 게 맞죠. 니은번은 참이 된다. 디귿번 A가 양수이면 B가 마이너스 B가 아닌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오히려 x1이 더 크다. 즉 우리는 옆에 감소함수 써주시고 A가 양수면 감소함수인가? A가 양수일 때가 요게 0이죠? 감소함수죠. 디귿번 당연히 참이 된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도 해볼까요? 9번 해보세요.
9, 10, 11하고 쉬겠습니다. 예. 그래도 유리함수 재밌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함수 중에서는 좀 재밌는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A 교집합 B가 0이 아니라는 건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음? 유리함수 미분. 유리함수 미분하고 싶어? 목세 미분법이라고 있어요. fx분의 gx. 여러분 방학 때면 배울 텐데, 자,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fx의 제곱 분의 g 프라임 x fx 빼기 fx g 프라임 x입니다. 아니지, 거꾸로다. f 프라임 x. gx. 아니, 분자 분모를 잘못 썼어. 원래 f 나누기 g를 쓰는데 거꾸로 써놔가지고 이렇게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빼기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곱의 미분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근데 여기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죠. 그걸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요? 쓰면 이거 딱 접선 두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써도 접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줄게.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야? 기억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겠어? 유리함수랑 직선인데. 유리함수는 1차분의 1차지. 1차분의 1차는 1차. 양변에 1차를 곱하면 2차는 1차야. 1차 넘기면 2차는 0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첫 번째는 식 정리해서 판별식. 그럼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면? 이 식이 너무 더러운데. 아니, fx 제곱. 잘 생각해봐. 이런 거 판별식 그냥 과감하게 써서 범위 잘 구하셔야 돼요. 해줘? 네. 어려워? 아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자, 보세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2차 방정식 문제랑 얘는 한 끗이 딱 조심할 게 다릅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마일. 그죠? x가 마일에서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근을 가질 수가 없죠, 사실은. 그지? 무슨 소리냐면 요거를 이제 막 식을 정리를 했어.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뚝딱뚝딱 전개해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딱 썼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했어. 그때 조건이 나올 거 아니야. k에 대한 조건이.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갖는 그러한 k는 사실은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꼭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얘가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쟤는 1, 마이너스 6을 지나가 1, 마이너스 6이니까 한 요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1을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죠. 그리고 이쪽입니다. 그리고 음수이죠. 음수이고 이제 너보다 아래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쪽이야. 맞나? 약간 이상한데? 실근이 항상 있는데? 이쪽이 아니지 않나? 다시 1, 여기 위에 있지? 이쪽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서 갔다가 긋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접할 때부터 이렇게 접할 때 그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에선 다 실근을 갖게 된단 말이야. 즉 실근이 없기가 어려워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만 실근이 없어. 이렇게도 실근 있고 이렇게 실근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도 실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랑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이쪽 접하는 거, 이쪽 접하는 거를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순간들이 어차피 어떤 순간일 거냐면 판별식이 0인 순간이야.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사이를 제외한 범위라는 거야. 즉 1번, 2번이 아니라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지. 바깥쪽이니까. 자, 근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넘기면 일단 곱합시다. k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k가 일단은 0이 될 수 있는가? k 0인 거 괜찮죠, 그죠? k 0이어도 교점이 있는 거 맞지? k 0인 거 괜찮고, 그럼 k가 0일 때는 되는 거고, k가 0이 아니면 k로 이제 나누어서 최고차항을 1로 바꿀 수도 있기는 해. 일단은 전개합시다. kx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판별식 k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이쪽 접선일 것이고 마이너스 4일 때가 이쪽 접선일 텐데, 그러면 그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가 되겠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에 있다.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판별식을, 근데 판별식 쓰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서 이쪽에 k값도 들어가고,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마일 또는 마사를 넣었을 때 여기 접하는 접점 자체가 마일이 되는 상황이, 근데 아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상 될 수가 없죠, 그죠? 접점 자체가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애초에 접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치? 그래서 아마 이런 데 위에 있으면 이쪽 하나, 이쪽은 이제 접선이 안 거지지, 그지? 만약에 이런 데 정점이 있었어. 예컨대 저게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럼 이런 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럼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쪽은 접선이 안 나오죠, 그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접선이 k값이 뭐 이제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10번. 10번은 내가 할게. 보세요. 다음과 같은 도형인데, 보니까 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넘겨서 식을 잘 정리하시면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인 거고. 그랬을 때 직선 x 더하기 y는 8과 만난 점이 pq. 근데 요거 묶을 수 있는 거 보이지, 그지? x 마이너스 2랑 y 마이너스 2랑 는 k인 거예요. 는 k.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점근선이 2일 때랑 점근선이 2일 때, 요 두 가지가 점근선이 됩니다. k값은 음수래요. k값이 음수라는 거는 이쪽에 그려지나 봐. 너가 나눠지면서, 잠깐만, 맞나? 마이너스 2y 플러스, 뭐가 하나가 없다. 빼기 4가 필요하다. 혹시 빼기 4 필요하죠? 그래야지 너지?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y는 x 빼기 2분의 k 플러스 4 다음에 넘어가서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 k는 음수지만 k 더하기 4는 양수인 상황. k는 음수. 얘는 양수.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 플러스 y는 8과 만난대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 만나고, 보시다시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너랑 너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OP 곱하기 OQ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너의 길이도 너랑 같겠죠. 그죠? 삼각형 요거 둘 다 서로 합동이고 당연히 요 길이는 같게 됩니다. 잉? 잠깐만. 5는 여기가 아닌데? 5는 요 밑에 있다. 하지만 y는 x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 너랑 너. 뭐 어쨌거나 합동이에요. 그래서 선분 길이 같고 O, P, Q.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PQ의 X좌표의 곱이 14라는 이야기는 너랑 X좌표 곱이 14라는 거는 이 점의 XY 좌표 곱이 14라는 거랑 똑같아. 이거를 A, B라고 잡는다면 너는 B, A가 되고 AB죠, AB. AB가 14가 된다. 근데 요 AB가 요 위에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X 플러스 Y가 8이니까 애초에 그러면 얘가 곱해서 14고 더해서 8인 거니까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는 안 되죠.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인수분해는 안 되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너의 길이의 제곱이잖아. 뭘 구하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면 되죠. 끝났죠. 합과 곱을 알고 있고 제곱의 합을 묻는 뭐 이런 문제 A, B 구하지는 않는다. 넘어간다. 자, 11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절대값 함수이고 그래프 그려서 K 뺄 수 있어. 응? K 뺄 수 있어. K? K를 왜 빼죠? 절대값 안에서 뺄 수 있어. 왜? x-1분의 3x-5가 그러면 항상 양수라는 소린가? K는 양수라는 소린가? 뭐 어떻게 빠지죠 이게? 절대값 밖으로 어떻게 나가? 그래. 안 돼, 안 돼. 항상 행동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여러분이 긴가 민가 하는 행동을 했으면 나의 행동에 근거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행동에. 만약에 x-1분의 3x-5도 양수고 k도 양수면 밖으로 나가도 괜찮겠지. 왜요? 얘 음수의 양수는 얘 나갈 수 있죠. 음수고 양수면? 하나만 양수의 양수만 뺄수 있어. 안 되죠. 왜냐면 음수고 양수면 자 예를 들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야. 그럼 너는 이게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절대값 밖으로 막 마음대로 못 나가. 가우스구나. 가우스 함수랑 헷갈렸어?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잘 안 나와요, 시험. 니네 그치. 요새 이 지역에서 잘 안 나와요, 가우스 함수. 약간 가우스 함수를 아직까지 내면 되게 좀 고루한 학교. 약간 수학 선생님 막 나이 막 62세 막 해서 내일 모레 정년퇴임 약간 이런 느낌. 요새 정년퇴임 몇 살에 하죠? 공무원? 그런가? 늦게까지 하는구나. 그 나이가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 선생님 목표는 50살에 은퇴하는 건데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태하고 어디가? 은퇴하고 이제 해남 해야죠. 바다 가서 멍게 따야죠. 모르겠어요 뭐 할지. 하는 소리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바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주워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게 인생이죠. 뭐. 유서 미리 잘 써놔야죠. 써놨어. 아직 안 써놨어요. 생각난 김에 한번 써놓을까 봐. 근데 뭐 쓸 게 있나? 자식도 하나. 자식이 뭐 여러 명이면 뭐 첫째한테는 뭐 차를 주고 둘째한테는 뭘 주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하나인데 뭐 지가 다 갖겠지. 오래 살아야죠. 근데 은퇴하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은퇴하면 양금 주겠냐고. 주겠네요. 주겠냐고. 우리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영업. 일한 만큼 돈을 번다. 많이 하면 많이 벌어요.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벌죠. 그래서 방학 때 많이 벌어요. 방학 때 수업이 많으니까. 근데 저기 왜 써요? 저기? 쌤이 직접 하는데. 오답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 감독은 사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테스트 감독 때 나 하는 거 없이 앉아있자. 심심하잖아. 그때 오늘 만드신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보여? 여기서. 노트. 가지고 가면 너네가 혼자 있잖아. 시험 보는데 쓸쓸하잖아. 아니 맨날 여기다 노트. 노트북을 두고 와서 오답을 만들고 있으라고? 너네가 아직 뭘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오답을 만들라고? 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장난하나요? 자 봅시다. 근데 그럼 조교 돈이 깨지는데. 조교한테 줘. 근데 너네 오답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필요한 비용이니까 조교는 최저임금 나와요. 거의 그렇죠. 왜냐면 하는 게 별로 없잖아. 되게 편하거든. 어제 이제 선생님 그 졸업한 학생들이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고3이죠. 올해 이제 재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가 이제 수능 끝나고 여러 가지 알바를 했더라고. 뭐 상하차 알바부터 시작해서 한 명은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그 강남역 아웃백에서 일을 하고 있대. 강남역 아웃백에 지금 저 서빙이랑 뭐 주방에서 막 뭐 이제 뭐 그릇 뭐 나르고 약간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다 최저를 주더라고. 근데 그거는 정말 쉴 틈이 없대. 한 거의 10시간을 저녁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물 조금 먹고 뭐. 그리고 어제 한 9시 반쯤 나랑 같이 애들 한 3명이 와가지고 치킨 먹으러 왔는데 그 대신 그 패밀리 레스토랑은 보통 너네 가봤잖아. 보통 어떠니? 종업원들이 좀 친절. 친절뿐만 아니라 좀 어때? 기억 안 나? 어때 보면? 그들의 외모가 보통 어때요? 보통 괜찮아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특히 그 서빙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조금 외모가 안 되는 애들은 주방으로 찌그러져요. 못 나오게 하고 좀 외모가 되는 애들이 서빙을 해. 보통 애초에 뽑을 때부터. 그럼 네가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갔어.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하고 싶어. 조교도 할 수 있겠지만 조교는 이제 약간 꼴 빠는 쪽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조교는 사실 별로 할 게 많지는 않아. 바쁘진 않아. 근데 재미는 없어 내가 봤을 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노잼이야. 나라면 조교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근데 꿀이죠. 뭐 시간 잠깐 와서 그래도 시급은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은 보통은 좀 이쁘고 잘생긴 애들을 많이 뽑아. 그럼 거길 가면 이제 그들하고 또 친해지고, 그죠? 이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뭘 하는 게 좋을지.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좀 추구를 하겠다. 그러려면 공부를 좀 많이 잘해야죠. 과외가 힘들어요. 과외가 힘들진 않지만 어지간하면 과외가 잘 안 들어오죠. 좀 좋은 학벌이 아닌 이상, 좀 전공이 그쪽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너도 만약에 네가 수학 과외를 받아. 누구한테 받고 싶어? 예컨대.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대학생 수학 과외야. 수학과가 아니야. 만약에 뭐 서울대 경제학과야. 받아 안 받아? 받지. 왜? 서울대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조금 다른 학교야. 예를 들면 스카이를 제외한 그리고 학과도 수학 전공이 아니야. 근데 너한테 자기 수학 잘한다고 과외를 하겠대. 받을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인데?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상. 근데 만약 의대생이야. 그럼 당연히 받겠죠. 얘는 보통 의대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 약간 그런 거야. 네? 근데 나는 사실은 전공도 수학이고 뭐 학교도 괜찮은 데를 갔으니 과외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난 과외밖에 안 해봤어. 과외밖에 안 해봤어요. 알바라고. 돈을 받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러고 이제 놀면 되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나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봄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서울이고 뭐 이러면 나는 학교가 포항이었으니까 거기서 올라와서 잠깐 알바하고 이런 게 어려웁니다. 자,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요 1부터 요 범위에서 어떤 실수 x1, x2에 대해서 5랑 5보다는 너가 더 작고 5보다는 얘가 좀 더 크고 어떤 x1, x2 어떤 뭐든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봐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딱 봤을 때 그러면 k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게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왜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K의 영향이 모호할 때 우리는 이걸 하면 좋아요. 뭘 해봐라? K를 뭐 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뭘 해보는 게 좋다? 나눠요. 가정을 해보는 게 좋아요. 즉 K가 1이면 어떨까? K가 뭐 0이면 어떨까? 될까 안 될까? 왜 되고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조건은 다 어차피 바뀔 게 없는데 K라는 것만 변화하는 거잖아. 너네가 K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 K라는 게 이 문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을 한다고.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볼 겁니다. 나도 몰라요. 지금 해볼게. 숫자 뭐가 좋죠? 뭐 해볼까? 11. 개놈 새끼 그럴 줄 알았어. K1 하겠습니다. K는 1. 11 너무 크잖아. 자, K가 만약에 1이면 일단은 저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K 더하기 3 나오고 요쪽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슉슉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기본적으로 생김새 자체는 너가 K 플러스 3이고 너가 1이고 음수니까 이쪽이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야 돼. 그러면 K가 만약에 1이야. K가 1이면 얘가 4라는 소리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기 위해서 X축이 이렇게 밑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밑에 있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 슝.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얼마일까? 언제 0일까? K가 1이면 아이고 마일? 아니지 않나? 마일이라고? 2분의 1 아니야? 아니? 2분의 1이 되면 되나? 뭐가 약간 이상한가? 는요. 2분의 1. K가 2분의 3이지 않지? 2분의 3. 그지? 얘가 분모가 2분의 1.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는 걸 찾았어. 그래? 그럼 자, 1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5 사이에 있는 게 있는가? 근데 보니까 여기가 4야. 있어 보이네. 여기가 4고. 그럼 5는 한 요 정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면 2는 이쪽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그럼 fx 잠깐만 x2가 더 커야 되잖아. 없지 않나? 없는 것 같은데? 없잖아. 왜냐면 fx2는 5보다 커야 되는데? 그지? 이런 건 없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이 구간에서 지금 사실은 1부터 2 사이에서 대체로 감소하지. 뭐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근데 어디선가는 요 x1, x2 기준에서 하나는 더 작았는데 5보다 아래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5보다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사실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x1, x2 이런 거를 바라는 거야 지금 나는. 근데 지금 우리 그림은 이렇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요 점근선이 4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근선이 만약에 5였으면 달라졌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점근선이 만약에 5보다 크다면 그러면 달라질 여지가 있지. 어떻게? 누군가가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면 돼? 5보다는 좀 더 크면 될 거 아니야. 즉 2를 대입을 했을 때 절대값을 취해서 2를 대입한 건데 이쪽은 사실은 원래가 꺾이는 부분이 아니죠. 이쪽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2를 한번 그냥 대입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나와요. 맞나? k 플러스 1 나오죠. k 플러스 1이 만약에 5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k 플러스 3이고 k 플러스 1이고 5인 거고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거든. k 플러스 1 여기가 2. 5는 여기 있고
5. 그럼 5보다 큰 어딘가 x2 있을 수 있죠? 그럼 요거 이전에 어딘가 x1 있을 수 있죠? 어차피 점근선 1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하네. 요런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k 플러스 1이 5보다 좀 크면 요게 이제 가능한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k 플러스 1이 5보다 클 때 항상 다 되는가? 얘가 5보다 막 엄청나게 커도 되는가? 혹은 k 플러스 1이 아주 작을 때는 안 되는지, 조금 작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너가 이제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게 아주 커진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있거든? 얘가 어차피 1일 때가 점근선이고, 어차피 모습 자체는 어차피 이쪽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1보다 큰 x1 중에서는 5보다 작은 fx1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봐봐. 이렇게 내가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요 실근 자체가 얘가 엄청 값이 좀 얘가 2보다 반드시 작나? 이거 실근의 범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너 는형 한번 찾아봅시다. x 빼기 1분의 2 k 플러스 3분의 2는 x 빼기 1 넘어가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k 더하기 5 자 이렇게 나오지. 자 실근 자체가 어디와 어디로 나오냐면 1과 2 사이로 나와요. 맞아? k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양수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요 범위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실근이 지금 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5기 때문에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는 이쪽에 있다고.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2에서의 요 값이 지금 k 플러스 1인데 얘가 지금 5보다 만약에 크면 5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봐봐. 자 5보다 작은 거 있지 이쪽에. 이쪽 동네 어딘가 있지. 어쨌거나 요 주변이 5보다는 작지. 0에 가까우니까. 그럼 5보다 작은 것도 있고 요 2인 거랑 요 정확히 5인 순간 사이에 5보다 큰 부분도 있지. x2를 여기서 잡고 x1을 여기서 잡으면 무조건 조건에 만족하는 즉 이런 상황은 이제 항상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면 어떨까? k가 음수가 되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음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점근선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어지고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얘도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니? 그지? 여기 1인데 2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계속 감소하면 이런 조건이 가능할까? x1에서의 함수값보다 x2가 더 클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지.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k 플러스 1이 5보다 큰 범위를 만족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무리함수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치고 한 9시 한 35분 정도? 자, 두 가지만 무리함수 자 일단은 무리식에서 나오는 거는 무리식 연산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죠? 뭐 기껏해야 이런 거 나옵니다.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요거 이제 공수할 때도 조건 많이 나오죠. 원래 여기서 이제 조건이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둘 다 음수인 게 맞고 만약에 0이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조건상 항상 A, B가 0이거나 또는 A 음수, B 음수. 요거는 보통 잘 아시는데 요거를 이제 놓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그냥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루트
x 빼기 1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x. 예컨대 뭐 이런 거 아니지? 3 빼기 x. 너가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3 빼기 x다. 예컨대. 그럼 이제 너도 0보다 작고 너도 0보다 작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등호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0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거꾸로네. 거꾸로 써야겠다. 죄송.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 맞지. 둘 다 성립을 하면 1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근데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되니까 등호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해를 쓸 때. 뭐 이런 정도 주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루트 a분의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b가 a분의 b가 되는 조건 자체가 두 가지죠. 하나는 b가 0인 거, 또는 a가 음수, b가 양수인 거. 항상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잊지 말자. 이 정도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연산과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막 이런 게 나와. 가끔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호로록 루트 뭐 할까 48 더하기 7분의 1 예컨대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사실은 역시 어느 단원 문제냐면 시그마 문제죠. 시그마 문제 1부터 48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유리화 하시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에 대한 시그마로 바뀌면서 쭉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공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무리식 단원의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제 얍삽하게 이제 출제를 하는. 어쨌거나 유리화 후 전개를 하면 서로 소거가 된다. 계산해 보시면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너가 마지막에 루트 7 빼기 루트 48인데 맨 앞에는 7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답이 6이 나오는 뭐 이런 유형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 무리함수는 이렇다 할 특징이 사실 별로 없는데 어차피 무리함수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 2차 함수에서 오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적인 요소를 다 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가 2차 함수의 특징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2차 함수의 특징을 활용한다 하면 예컨대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여기서 A 이렇게 생겼으면 너가 T가 되면 A, T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떨까?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루트 AX야.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역시 이렇게 잡는다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도 이제 가로와 높이 요 관계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디서 왔을 거냐면 원래는 평행이동을 하면 y는 루트 ax에서 왔을 것이고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a분의 1 y제곱은 x 즉 여기서 왔다는 거지. 최고차항이 a분의 1인 거에서 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거꾸로 이쪽이 t가 되면 이쪽이 a분의 1 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yx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여기가 1일 때 요 앞에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가 1 혹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지. 1이면 어쨌거나 너가 없어지면서 너가 t면 너가 t 제곱이 되는 여기가 t면 여기가 t 제곱이 되는 요 비율 관계에 굉장히 잘 사용되니까 기억하시고 여기가 만약에 2가 되면 기껏해야 뭐가 다르다? t가 되면 여기는 2분의 1 t 제곱이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밑변을 가지고 얘를 찾고 여기서는 높이를 가지고 얘를 찾고 뭐 거꾸로 찾을 수도 있다. 요거는 정말 활용이 많이 돼요.
다음에 무리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루트 1차 함수잖아. 그지? 루트 1차. 근데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얘가 항상 0보다 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같아도 괜찮죠? 그래서 이 정의역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방정식 혹은 직선과의 어떤 교점 같은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서 는 1차 이런 방정식을 풀 때가 있거든.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서 우변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2차 함수로 바뀝니다. 좌변은 1차로 바뀌죠. 그래서 1차는 2차 이렇게 바뀌어요. 방정식 자체가. 다만 여기서 넘어가면서 루트가 없어지면서 뭐에 대한 조건을 절대 간과를 하면 안 되냐면 여기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이제 빠지게 되면 해가 전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지간하면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무리함수 예컨대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어. 그리고 너와 무슨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어떤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럼 교점의 개수 자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면 이렇게 지나가면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다가 요때부터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다가 접할 때 또 다시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고 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 자체가 이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 교점,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그래서 요 꼭지점 지날 때랑 접할 때 그 사이가 된다는 거 반쪽짜리라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그 정도만 살피시면 됩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 요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거야. 그지? 판별식은 0보다 크지만 이쪽이 없다면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디테일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12번. 문제는 딱 20문제니까 금방 합니다. 늦지 않을 것 같아요. x가 루트 2일 때 이런 걸 계산을 해봐라. 자, 루트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분자분모를 유리화를 할 텐데 분자분모를 그냥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살펴볼게요. 분모는 a-b의 구조이고 분자는 a 더하기 b의 구조입니다. 근데 a-b와 a 더하기 b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어요. 유리화를 할 텐데 분모에다 a 더하기 b를 곱하겠지. 그럼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너의 켤레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될 거래요. 여기다 이제 a, b에 나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1 각각 루트 씌운 거를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분모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오고 분자는 각각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나오니까 제곱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둘이 서로 곱한 거에 2배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2배에 서로 곱한 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어차피 x가 이제 루트 2니까 너는 1이고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2x x 플러스 1 나오죠. x 대입하시면 답은 루트 2 더하기 1이 나온다. 연산은 이렇게 살짝 치환을 해가면서 하시면 간단하게 나오고 넘어가서 왜? 또 틀렸어? 브론즈. 자, 13번. 전 7번이었어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다가 아니라 정의역은 항상 언제냐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2x 플러스 4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넘겨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가 되죠. 1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치역 같은 경우에는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가. 자, 항상 루트 값은 우리가 실수만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얘가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죠. 0보다 커나 같은 값, 3보다 커나 같은 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3번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x값이 커지면 2x 플러스 4가 커지죠. 2x 플러스 4가 커지면 루트 값도 커지죠. 얘가 루트 값이 커지는데 플러스 양수니까 전체적으로도 커집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제3, 4분면을 지나는가? 요거는 이제 찍어봐야지. 마이, 3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원래 부호 가지고 판단하지. 너랑 너의 부호, 너가 양수, 양수니까 요 모양. 근데 3, 4분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원점이 어딘지, XY 좌표가 축이 어딘지를 아는 게 좋은데. 자, X축은 이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0을 딱 대입하시면 어딜 지나가냐면 0,5를 지나가죠. 얘는 5예요. 0,5가 되고 얘가 3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Y축은 너보다 밑으로 지나갑니다. 짠! 이렇게 지나갔을 거야. 아, 요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XY축을 뒤늦게 잡으면 4분면을 1, 2, 4분면밖에 안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5번. 너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한 거다.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정리하면 같죠. 그래서 참이 되더라. 14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제 시간에 보내주기 위해서 말이 1.2배속이 된 거 알고 있죠, 지금? 모르겠다고? 개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허허. 옛날에는 선생님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네한테 이거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개빨리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못 따라가. 그래서 내가 촬영을 해서 그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애들은 영상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촬영해서 계속 올렸어. 근데 애들이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천천히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 0.8배속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없고 애들이 막 언제 끝나요 위주로 하면 좀 빨라지죠.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야? 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게? 내가 말이 빠르니 원장님이 말이 빠르니? 내가 더 빨라? 원장님은 말을 막 되게 천천히 하셔? 그래? 천천히 하시니? 아, 그래. 나도 원래보다는 천천히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천천히 해야 너네가 또 이해할 시간도 있고 전달도 잘 되고. 원장님 수업 졸립다고 그럴 수 있죠. 원장님도 성향이 차분하시니까. 이게 부호 판단해야죠, 부호 판단. 4, 4분면이 음수죠. 그쵸? 일단은 표준형으로 잘 바꾸세요. 응? 이거 그 루트 앞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그거 돼요? Y축 배치.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러니까 C가 요게 이제 Y는 C면 이거거나 이거예요. 요건지는 안에 그 X 앞에 붙은 개수의 부호에 따라 달려있어. X 앞에 붙은 게 음수면 이쪽이고 X 앞에 붙은 게 양수면 이쪽이에요. 왜냐면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과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요거 바꿔주시면 CX 플러스 2분의 C분의 A 나오죠?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B-C분의 2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어진 구조를 봤어. 근데 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축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랑 여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C분의 2고 얘가 누구냐면 C분의 A야. 얘 음수고 얘 음수네.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B인데 0을 대입한 여기가 2분의 B고 Y절편도 음수네. 싹 다 음수네. 그죠? 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너도 음수네. 그래? 뭐 그런가 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B 음수, 두 번째 C는 양수, 다시 A는 음수.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B-C분의 2A가 음수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일단은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절편 같은 것도 찾으셔도 되긴 돼요. x절편 찾아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죠, 여기. 이런 절편들의 부호들 찾아주는 거 의미 있습니다. 음수예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bx 플러스 c의 4분면을 결정하고 싶고 일단은 너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일단은 정의역을 잡아줍시다.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넘겨서 나눠주면 b분의 a가 되는데 b 값이 음수기 때문에 너가 크거나 같다가 되죠. 크거나 같다. x 이렇게. 원래 너가 넘어오고 나누면 b분의 a보다 x가 작거나 같다는데 b가 음수라서 부동으로 바뀌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점이 딱 찍히고 얘가 지금 b분의 a, c인데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렇게. 얘가 음수,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x가 어떤 b분의 a보다 오른쪽에서 정의가 되죠.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만 잡으면 됩니다. 부호를 잡으시면 되는데 b분의 a는 양수, c도 양수. 그러면 이쪽이겠죠? 슉. 어디 지나? 2, 1, 4, 4분의 지나죠? 1, 4. 근데 무리함수도 정근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누구? 무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로까지 닿진 않을까? 닿죠. 언젠가? 무리함수는 이차함수, 역함수인데? 아, 이거 반쪽인데? 너의 말은 여기가 점근선이 있다는 소리잖아. 이차함수에서. 개소리죠. 여기 점수 이게 말도 안 되죠. 물론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가끔 헷갈리는 경우들이 특히나 직선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뭐 여기가 점근선이 안 만난다든가 막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아니에요. 유리함수만 있습니다. 무리함수는 점근선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15번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아니? 뭐죠 이거? 뭐가 중요할까? C랑 A 끝. 왜 C랑 A일까? C랑 A일까? 네. 과연 그럴까? A를 접할 수는 없을까? A. 뭐가 중요할까? 이 fx라는 함수의 특징 중에. 아니죠. 아니네, A가 아니네. 뭐지? 뭐가 중요한 거지? fx라는 함수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어? fx는? 딱 C부터 A까지. 아니죠. 마3, 0을 지나는구나. 정점을 지나는 무리함수인 거지. 마3, 0을 기준으로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한다고. 자, 보세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아니, 몰라. 자, 누가 봐도 몰라. 자, C랑 B. 마3, 0. 아, 진짜. 근데 지금 진짜 그림이 이렇게 생긴 여러분이 좋아하는 평행사 변형. 아닌가? 맞죠? 딱 평행사 변형인데 여기가 1, 2, 2, 4. 여기가 마4, 마6. 아니다, 마5, 마4. 마5 플러스 4. 너가 마3, 마6. 마4 풀 6. 근데 마3, 0이면 어디쯤 있지? 한 뭐 요쯤에 있겠지 뭐. 마3, 0. 이렇게 있겠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만나는데 봐봐. 여기 지나는 게 있어. 요거보다 만나지 않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래인데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A가 0인 거 어때? 괜찮죠. 그러니까 정확히 요 점 1,2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어. 1 들어가면 루트 4A가 2가 되는데 해보면 A가 1 나오지. 그래서 A 입장에서 1일 수 있고 0인 거 괜찮아. 이거는 뭐냐면 개형이 요쪽일 때 혹은 0일 때 반대쪽 요쪽이 있단 말이야. 문제는 이거를 판단할 때 과연 요거일까? 아니면 아니죠. 이거일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통은 끝점을 지날 때가 경계인 경우가 많지만 얘랑 딱 접하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그림을 병신같이 그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여기 있는 거 해서 뭔가 접하는 딱 그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끝났지만 좀 더 길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당연히 경계가 어디일 것 같아? 접할 때 아닐까? 이거는 문제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접할 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이 유형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미분계수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사실은. 사실은 되게 좋은데, 아직은 우리가 미분계수 쓰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특히나 무리함수는 너네가 미분을 못 하잖아. 자, 일단 여기 지날 때가 얼마죠? 마오 콤마 4를 지난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5 들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2a는 4 나오거든. a는 마이너스 8 나오나요? 자, 마이너스 8일 때 요 점을 지나가.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갈 때 과연 a 값이 지금 a 값 입장에서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때? 좀 위로 가파르게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너보다 뭐 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이전에 접하는 순간은 없겠냐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과 요 직선 있죠. 이 녀석과 이 무리함수가 접하는 순간에 뭘 찾아볼 거냐면 접점을 찾아볼 겁니다. 지금 요 직선이 누구냐면 6 가는 동안에 2 줄어들지, 그지? 맞나? 아닌가? 6, 2 맞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 근데 1,2니까 더하기 3분의 7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너와 루트 a x 플러스 3a가 이제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a가 음수인 것만 난 찾으면 돼. 양변 3 곱하고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는 9 ax 더하기 9 y지 27 a가 나와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서 판별식이 0이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접할 때가 뭐가 나오겠지. a 값이 한 가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a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맞나? 아니요. 하나만 나오지 않나? 네. 하나만 나오겠다. 네. 하나만 나오나? 2차식 나오지 않아? 아니요. 2차식이 안 나온다고? 9ax인데? 2차식 나와요. 2차식 나오죠. 넘어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4 더하기 9ax 더하기 49 빼기 27 a는 0. 판별식은 0, a가 뭐 이제 나올 거라고. a가 왜 두 개가 나오지? 왜 두 개가 나올까?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중에서 얘랑 접할 수가 있나? 오른쪽으로 가봤자 이건데? 이걸 위에서 하나 더 만나. 없지 않나?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 뭘 그냥 넘어가. 생각을 좀 해봐. 뭘 봐야 된다고? 집 가야 돼. 뭘 집 가. 기다려봐. 몇 문제 안 남았어. 5문제 남았는데. 저 끝점을 지나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맞을 거야. 근데 원래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근데 판별식 쓰기 나 너무 싫은데? 아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감사해요. 누가 봐도 안 하겠죠? 원래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풀면 편하기는 편해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 나오나? 미분도 좀 그렇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선 뭐 그 정도까지를 바라는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 왜냐면 마3이 얘랑 좀 가까워. 그럼 좀 상당히 왼쪽에 있는데 그림상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점 지날 때가 이제 딱 요거랑 요거가 경계고 접할 때는 이 문제에서는 계산이 좀 복잡하게끔 그냥 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출제를 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원래는 접하는 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접하는 거 판단해줘야 되고 여기서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는 왜 A 값이 두 개가 나올까? 아, 절대값이 그렇지. 그러네. 이게 왜 A가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 입장에서는 A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랑 근데 음수인 건 왼쪽이고 양수인 건 오른쪽이잖아. 아닌데? 두 개는 맞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원래는 접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6번 해야 될까? 아니요. 어떤 관계 있죠, 서로? 역함수 관계. 아, God damn it. 아니구나. 서로 그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관계. 옆으로 평행이동한 거라서 샥샥 그어서 연결하시면 평행사변형 나오고, 우리 이제 이런 거 둘러싸인 넓이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지수로그 함수 같은 데서도 되게 다양한 데서 나와요. 근데 보통 연결하면 맨날 평행사변형 나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번 어렵지 않죠? 네. 다음 10. 두 개를 할 거거든? 18, 19, 20 중에 뭐 할까? 19번은 되게 쉽죠? 네. 20번도 좀 쉽죠? 네. 그럼 18번 할까요? 19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35분에 끝난다고 했잖아. 알았어. 자, 봐봐. 실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y는 루트 절대값 x 더하기 x. 일단 y는 루트 절대값 x 더하기 x 어떻게 생겼을까? 0이다. x, 그렇죠. x가 0보다 클 때는 루트 2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0으로 가다가 루트 2x로 갑니다. 정확히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절대값 x 더하기 x의 루트를 씌운 함수.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플러스 a라는 건 마이너스 a, 0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해서 뾰족 이렇게 지나는. 근데 실근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거지. 자, a 값이 애초에 절대값 x 플러스 a라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a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접하는 거부터 접죠.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을 때부터 마음이 급하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난리 났어. 자, 진정하세요. 자, 0이고 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접할 때가 2개. 너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오면 이때가 이제 정확히 3개가 나오죠. 이게 하나, 둘, 셋. 가다 보면 충분히 가다 보면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은 다시 2개가 나오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0보다는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요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이 접하는 순간에 이쪽 직선이 누구냐면 x 플러스 a거든. 너랑 같다.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때의 a가 누구냐면 m 또는 n이 될 텐데 그 a 값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a의 제곱이 2x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a 빼기 2x 플러스 a제곱은 0.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근의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나오지. a는 얼마나? 2분의 1 나오죠. 딱 2분의 1일 때가 되니까 제곱하시면 m 값이 지금 너가 0과 2분의 1 사이인 거죠. 0과 2분의 1 사이. 그 답은 너의 제곱 곱하기 4니까 답 1 나오죠. 자, 20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건 뭐야? 무리함수 미분? 자, 루트 ax 플러스 b를 미분을 해. 얘는 너의 2분의 1승이지.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승 돼요. 곱하기 a 이렇게 생겼어. 되게 간단해. 차수가 하나가 깎이니까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가 깎이잖아. 근데요? 근데 왜 마이너스? 원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라는 건 2분의 1승이지. 여기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이거잖아. 루트 ax 플러스 b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굳이 쓴다면. 합성함수 미분을 알면 돼요. 여기 줄 거야. 방학 때 미적분 2 할 때 배울 거예요. 이걸 써서 숙제를 빨리 끝내.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울기 같은 거 구하기 좋죠. 무리함수 미분할 수 있으면. 31분인데요. 아쉽게 됐죠. 35분 끝나요. 일단은 두 함수는 어떤 관계? 역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죠. 근데 AB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당연히 뭘 이용해서 풀 것 같아? 꼭지점. y는 x를 이용해서 풀 것 같아요. 네. AB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됐죠? 자, A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AB가 있어. 문제에서는 AB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y는 x라는 보조선을 딱 잡아주시면 실제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거든. 이렇게 여기를 m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am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 2 곱하기 am의 최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혹은 bm이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쪽은 2차 함수고 이쪽은 무리 함수인데 너네는 뭐가 익숙해? 2차. 2차 함수가 익숙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언제 최대일까? 를 찾는다고. 접할 때 접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너를 미분해 보시면 2x니까 너는 2x가 1인 2분의 1 콤마 얼마나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끝. 그래서 여기부터 y는 x까지 거리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진짜 3.5는 안 되나? 참. 재촉 좀 하지 마. 씨. 시켜서 오네. 자, 테스트 틀린 거 고치고 간다고 했어요. 테스트 답지랑 과제 답지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테스트 틀린 거 고친 거 선생님 보여주고 가시면 됩니다.